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더블 크루로 함께 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을 직접 모셔봤는데요. 손수연 PB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용산 WM센터 손수연이라고 합니다. 용산의 천사라는 댓글이 있네요. 용산의 천사요. 용천사. 네. 감사합니다. 내일 세미나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용산에서 내일 세미나 진행하고요. 약도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약도까지 준비하셨나요? 네. 꼭 찾아오시라고. 네. 이제 저희 센트럴파크 타워에 위치해 있고 용산역, 신용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변동성 굉장히 크고 힘든 장인데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이야기 나눠보시고, 강연자가 3명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이제 문영진 차장님, 김태용 과장님 같이 준비를 하게 드림팀? 네, 저희 용산 에이스들을 제가 좀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문영진 차장님께서는 이제 해외 중국 반도체 쪽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이야기하면서 국내랑 해외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고,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 변동성 너무 심하니까 이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만큼 차트 설명 조금 해주실 거고, 저는 평소와 같이 이제 주요 변수들 정리하면서 이제 투자 포인트들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거기 지점장이 타짜잖아요. 지점장 안 나와요? 이제 분명히 오실 건데요. 오셔가지고 뷰에 대한 간략한 설명해 주실 거고, 아무래도 저희 주니어들 좀 많이 밀어주실 거라서 잠깐 뒤로 한보 물러나 계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뷰는 저희랑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상담해 보시면 너무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월 13일 그러니까 미국의 CPI 보고 세상이 바뀌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갈지 자리를 한번 마련한다, 이런 얘기죠? 새벽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새벽에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실시간 댓글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봐볼까요? 오늘은 코스피가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오늘 총 2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반도체, 그다음에 좀 이따가는 화장품, 이렇게 2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제 그 수출액이 나왔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이 좀 바뀌었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얼마나 잘 나왔나요? 우선 제가 관련해가지고 수치를 좀 적어왔는데, 이제 10일까지의 잠정치 보면은 전체 수출은 213달러, 전년 동기보단 45.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제 8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반도체가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6%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 역산을 해보게 됐을 때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 수출 증가율이 한 5%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걸 이제 선행 지표로 삼으면서 반도체 투자자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꺾이지 않았다는 확인 자료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왔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2%, 3%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이제 실적 좋은 건 이제 너무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실적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건지,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돈이 주주에게 환원이 될 건지, 이 2가지 컨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질문들이 다음 퀴즈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관련해서 총 3가지 정도 디램 가격이 이제 정점 통과하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LTA가 과연 좋을 것인가, 오히려 악재인가, 이런 이슈들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HBM 탑재량 관련 이슈도 좀 있는 만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악재로 다가설 것인지, 요거에 대한 질문도 좀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대 현금 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 환원 얼만큼 할 건가, 요 3가지를 좀 짚어가면서 좀 시장이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BM 탑재량의 다운그레이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오히려 더 호재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조금 까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악재로 다가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저울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줄이게 된 이유가, 탑재량 줄이게 된 이유가 결국엔 메모리사들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율 부담 때문인데, 결국 메모리사들에 대한 그 메모리들 필요성이 여전히 대두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조금 상방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숫자로 보면은 이제
좀 가져왔는데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베라루빈 300에는 GPU당 이제 384GB HBM4가 탑재가 되고 27년 하반기에는 512GB 그러니까 HBM4E 관련해가지고 넘어갈 건데 이제 기존 UBS 전망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수치 그러니까 탑재량이 낮아진다라는 거에서 우려했던 엄청 낮아지는 그 수치보다는 사실상 낮아진 게 거의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과 결국에는 탑재량 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최대를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HBM 사용량은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엔비디아 이야기 나온 만큼 제가 준비한 자료가 요건데 네.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게 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5천억 달러 금융 동맹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시황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컴퓨팅 파워 쓰는 걸 담보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에 이제 월가 펀드로 이제 금액을 투자한다 이런 건데 뭐 잉여 현금 흐름으로 GPU 이제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월가에서 자산 운용사들이 돈을 대주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순환출자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불식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엔비디아가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좀 짚어봐야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나중에 고객들이 돈을 썼을 때 오픈 AI들에게 이제 뭐 구독료 같은 걸 낼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또 특수 목적법이 내에 들어가고 이게 펀드로 또 들어가면서 투자자가 이렇게 수혜를 얻는 이런 구조로서 좀 접근하는 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커질 거라는 이야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전히 수요의 상방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벤더 파이낸싱을 넘어서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뱅크 오브 엔비디아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발 뭐 은행을 구축한다, 금융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메모리 반도체를 사줄 거냐 말 거냐 네, 맞습니다. 그 계약 단계가 사이클을 넘어서 최근에 LTA를 넘어가서 각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LTA에 관련된 화법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죠. 이제 회사마다 LTA를 어떻게 보는지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주주분들, 투자자분들도 LTA에 대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면 진짜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좀 이렇게 꺾어가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투자자분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리포트에서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증권사마다 리포트를 좀 보면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LTA 기반으로 메모리 업체들 증설 늘고 이제 중국 쪽 생산 능력들이 좀 들어오면서 오히려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HBM을 조금 이야기를 제외하고 범용 메모리들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망을 LTA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리포트가 있고 나머지 미래에셋이랑 UBS 같은 경우는 여전히 디램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두 가지 쪽에 네. 조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IR에서 LTA 기간 통상 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삼성전자도 중장기 생산 능력의 70%를 LTA로 확보를 하고 있겠다라는 언급을 해주고 있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 충족이 70% 미만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공급사 우위에 있는 메모리사들이 상당히 위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LTA를 굳이 나쁜 조건에서 깔린 계약이 아닐 것이라는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LTA 계약 조건이 까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업황 강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쭉 한번 해봤는데요. 화장품에 대해서도 그렇죠. 많이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역사적, 역대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코스맥스도 20% 가까이 상승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하반기 되고 나면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뭐 선크림 관련한 부분들 매출 좀 줄거나 하반기에 좀 이런 소비재들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자체가 약간 달라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K뷰티 수출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실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좀 증명된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APR
APL뿐만 아니라 파마리서치, 뭐 코스맥스 오늘자까지 하면 한국콜마까지 오늘 오전장까지 해서 급등세 나오고 뭐 역사적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표를 준비했는데 네. 네, 화장품주 수출 호조 지속된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코스맥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출액 총 보면 3억 4,100만 달러, 전년 동기보다는 92.2%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특히나 중화권을 제외한 수출,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 쪽이 9억 달러로 43% 정도 증가한 점이 유독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맘때쯤 화장품 되게 좋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딱 그러니까 이맘때쯤이었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도 이제 구조가 바뀐다 하면서 뭐 데이터들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에서는 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계속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짚어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APR은 어때요? 화장품 네. 대상. 저는 네. APR을 가장 항상 좋아했는데요. 네. APR을 좀 유념해서 볼 게 실적도 있는데 항상 실적 발표 되면은 계속 좋다 하니까 세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론이 아니라 보합에서 약간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실적 발표 당일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버틴 걸 좋게 보면서 다시 한번 구조적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APR도 6%,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사실 이제 질문이 그 반도체들 주춤하면서 경기 방어주 위주로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반도체가 오르는 장에서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린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나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DM, OEM사인데 네. 그 화장품 전체 업체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매출도 잘 나오고 이번에 미국 법인 관련해가지고 좀 흑자로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수연 PB의 화장품 탑픽은 코스맥스인가요? 아니면 APR인가요? 저는 옛날부터 APR과 ODM, OEM 했을 때는 한국콜마를 가장 좋게 봤는데요.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왔다라는 차원에서 코스맥스랑 파마리서치를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장으로는 APR과 한국콜마를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 조금 상방을 좀 열어놓은 매매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파마리서치와 코스맥스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PR이 좀 무거워지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 최근 이제 수출주로 묶이다 보니까 글쎄 실효 환율을 봐야겠지만 그래도 시차를 차치하더라도 최근 달러 환율이 하락, 즉 원화가 매우 강해졌잖아요. 네네. 이것에 대한 시차를 갖고 연말에 오히려 우리가 기대감이 이렇게 높았는데 그 부분이 재앙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제약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적 성장 자체에 좀 더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제 메디큐브 같은 경우 APR 메디큐브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작년에도 계속 유명하다 뭐 아마존 1등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트렌드 보시면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도가 높게 가져가는 이런 장세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떨어졌는데 이게 좀 일회성 비용 광고비나 상여금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뭐 화장품으로 이제 리쥬란이라는 컨셉을 화장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의료기기 리쥬란 유럽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관련해서 수출되는 그 분야, 그 나라 관련해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랑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사려고 하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매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크게 그래요. 그럼 하고 토탈리 뭐 서머라이즈 해보면 우리 화장품의 타깃 지역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중국입니까?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유럽을 엣지로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럽은 개척하는 시작인 거고 미국도 넓어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다들 넓어지고 있는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에서 이제 집계하기로는 한국 화장품이 6%밖에 아직 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도 여전히 넓어질 룸이 남아 있고 유럽은 실리코트를 통해서 이제 벤더사 해가지고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채널 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일본은 요즘 별로예요. 함께 그 작년에 뭐였지? 그 리들샤셋이나 VT 같은 게 괜찮았었는데. VT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VT는 사실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트렌드다 보니까 그 이제 뭐 매출이나 뭐 판매량이나 뭐 순위 같은 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여야 하는데 VT는 아쉽게도 그런 모습보다는 좀 둔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다이소랑 올리브영에서 엄청 화장품 많이 사가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VT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가봤을 때 VT가 이미 깔려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아하. 그런 깔려 있는 게 저는 작년에 갔을 때랑 올해 갔을 때 둘 다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새로운 상품들이 매대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리들샷은 이제 해당 컨셉에 대해서 좀 확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고 APR의 메디큐브 같은 경우는 새로운 라인 같은 것도 여전히 상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측면에서 약간 VT를 사례로 들기보다는 좀 더 APR이나 새로운 브랜드사들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세미나 그러니까요. 홍보 한번 하시고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 정말 많이 준비했고 전에는 많이들 서서 들으실 만큼 많이들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인 만큼 3명의 뷰 특히 국내 해외 전부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손수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블밸류업은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